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었고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은 좀 줄었어요. 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제가 봤는데 60% 미만의 어린이집은 정원에 현재 현원 어린이들이 60% 미만인 데가 한 4개 정도가 있고, 여기 보면은 새로 신설된 거 요번에 아마 이게 23년도에 한 것 같은데 시립 비전 엘크루 GL 프로지 어린이집은 71명인데 51명인가? 정원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새로 짓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요 거기 입주 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어린이들을 파악을 해갖고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는 게 맞나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설치예요. 의무 설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규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적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고충이 좀 따르나요? 아무래도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을 경우에는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운영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여쭤봤고, 또 거의 100% 된 데는 90% 넘는 데보다 100% 된 데는 100% 된 데도 있지만 시립 안중 어린이집을 제가 한 번쯤 봤어요. 근데 53%인 게 제일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역적으로 저 관리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중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고 구도심이라. 그 주변에 이제는 그 자원공사라고 그 재활용 센터 같은 데가 그게 한 5군데 있다 보니까 입지 여건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서 해마다 현원이 줄고 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원장님도 아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립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예정이 앞으로도 올해도 이제 몇 개 예정이 있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는 그 안중에 무슨 그 근처에 무슨 아파트난지 건립이 되건지 그러면 관리동에 무조건 다른데 이렇게 바깥에서 다른 외주에서 이렇게 원장님들을 섭외를 하지 않고 이 원장님이 거기 가서 그거를 운영하는 그런 배려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중 시립이 계속 저는 정원 모집이 안 돼서 저희가 그 안중 시립 어린이집 근처 인근에 이제 GNIM이라고 요번에 네네. 들어와요, 올 하반기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해서 그걸로 합치는 걸로 해가지고 방침 결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잘하셨네요. 여기 보면은 너무 50% 정도면은 원장님도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하는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계기가 돼갖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됐다니까 정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뒤에도 우리 그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 이런 거에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 같은 거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하고 특별 검사, 작년에도 저희 어린이집 각종 검사 지적사항에서 보면은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중요하긴 많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도 점검이 너무 위압적인 태도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린이들한테 정말 잘 교육이나 뭐인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잘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연찬이 있었고요. 아마 담당자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아마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있습니다. 네. 특별 수시 점검은 그냥 진짜 수시로
오는 이제 복지부나에서 좀 현안이 있을 때 뭐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 이제 특별 점검을 하겠다라고 이제는 통보가 와서 함께 합동 점검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서로가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는 마땅한 건데 또 너무 지적하는 또 위치하고 또 지적받는 사람하고 너무 그 감정적인 대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상행하는 관계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많이 했던 어린이 보호대상 아동이 제가 이제는 검사를 해보는데 작년도에는 392명이었는데 이제 올해 4월 30일까지 531명.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분리보호가 작년도에는 35명 12월까지 35명이었는데 69명 4월까지 69명은 거의 뭐 엄청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아이들이 분리보호하는 건 대부분 쉼터로 가나요? 저기 아까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인친척이나 조부모, 뭐 아빠가 학대했으면 엄마한테 이제 이혼 가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한테 우선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없거나 인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아까 신고 대상 그거를 보면서 본인이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는 게 80%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죄송한데요, 위원님.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80%가 아니고요. 그 지금 자료는 따로 네. 있어서 제가 그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80% 이상이 친부모가 학대했다는 거를 제가 그렇죠. 착각. 그 아이 죄송합니다. 80% 이상이 네. 본인이 신고를 했다고 그래갖고 그- 대부분 신고는 주위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유치원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걸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근데 본인 신고도 많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요새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좀 어쨌든 부모 학대가 많다는 거는 참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네.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 뭐 좀 그게 본인 신고 80%가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윤리적인 면에서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동학대 신속 대응 현장 출동 24시간 대응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하면 경찰과 같이 대응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경찰서에 우선 신고를 하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이 저희한테 같이 동행 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녁에라도 연락이 오면은 저희 직원들이 당직을 집에서 대기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새벽이라도 뭐 한밤중이라도 오라고 연락이 오면은 당장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출동을 해서 부모들의 의견이나 이제 아이의 의견도 있겠지만 부모 의견이 학대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조사는 본인 아동 조사하고요. 그다음 부모 조사하고 그 가족들 만약에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학교에서 만약에 발생이 됐으면 학교 반 아이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 관련자들 조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동 점점 갈수록 아동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이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출산율도 높지 않은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 좀 더 체계적이고 뭐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신규 사업 중에서 이제 입양 가정 위탁 부모 심리 상담 지원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인당 건강 검진하고 상담비가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상담을 한 부모가 이 위탁을 하나 맡을 입양 가정 위탁이 되려면 10개월 동안 심리 상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입양 가정이나 위탁 가정의 부모의 심리 상담 지원 사업으로
그 부모들이 부모들. 예, 이제 상담 그 아동 양육 죄송해요. 때문에 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그 상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입양 가정,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부모들이 위탁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두 가지인데 입양하는 그렇죠. 이제 입양하는 애를 부모는? 입양하는 가정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가정 위탁이라고 그러는 거는 친척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집에 이제 본인들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 같이 양육하는 그런 가정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신청 가정이 많은가요? 제 사업량이 2명인데 아,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에서 배정을 이렇게 한 거고요. 아마도 이제 홍보가 많이 되면 이제 사업량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이런 가정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한 쉼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저 질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없으신가요?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거를 빼고 나서 몇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자립 청년들에 대한 최근 3년 현황을 자료를 보았습니다. 퇴소를 하게 되면은 그 5년 동안은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년 동안 관리하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서 이들에 대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퇴소 아동들, 그러니까 시설이나 가정이타 퇴소 종료되는 아동에 대해서 5년 동안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으로는 이제 제일 먼저는 자립정착금이라고 그래서 그 당해년도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다음 해년도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동 발달 계좌 지원이라든가 뭐 대학교 학자금이라든가 이제 그 주거 관련해서도 지원하지만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청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계속 상담해주고 사례 관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분기별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5년 동안 사례 관리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타 지역에를 보니까요, 퇴소를 하고 나서 특별히 그 여성들 아직까지는 이제 시설에 있다가 홀연단신이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면 우리 그러한 여성들이 보호가 좀 많이 아직까지는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 지역에 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 보니까 여성 자립 시설로서 그 생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성들이 퇴소한 그 여성들이 온전하게 이제 안전하게 홀로 이제 자립하기 전까지는 그 생활관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그 생활하는 걸 보면서 좀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퇴소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원과 5년간의 그 관리 체계 이상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도 지속 가능하게 이제 그들을 이제 그 관리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평택시에도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평택에서 정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위원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네네.
본인이 퇴소를 해도 되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4세까지 시설에 그냥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여성들만 이제 따로 이렇게 그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머물 수 24세까지는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동작구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별도로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안전하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부러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실손 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이제 그 퇴소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홀로 이제 지내다 보면 가장 아픈 게 누구나 의료비거든요. 그럴 때 지금 지원해주는 그란비로는 하다가 보면은 이들이 이제 계획되게끔 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팠을 때 올 경우가 제일 버겁고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호 종료 자립 청년들에게 우리 시에서도 실손보험이 많지가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고 10,000원씩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굉장히 의료비나 약집이 실손보험을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이런 것들에서 지원도 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혹시 이제 이 아동들이 이제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도 입소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여기 시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립하기를 원하는 이제 청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네네.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로 이제 가입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15개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저희 평택 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특화 과제 중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가입하려고 했던 추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죠.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당면 사항이 좀 재단 설립하는 거라든가 또 학습관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를 보고 그 가입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한 이제 그 추진하였던 것이니까 예, 예, 예. 네, 좀 전체적으로 좀 보셔서 예, 예. 가급적이면 예. 네, 그 추진을 해서 종료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검토를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검토하시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아울러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가 있는 국제교육도시연합이 있습니다. 저희 평택에서도 2017년도에 해운국으로 가입을 하려다가 민간에서 하려다가 거기까지 갔다 왔었고 했었는데 예, 예. 이것도 이제 어떤 절차상의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예. 이것 또한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회원의 도시 간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의 성장을 위해 교육 정책을 또한 예, 예. 개발하고 또한 그런 실천 사례를 공유하면서 예, 예. 우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국제연합도시연합회에 가입하는 것도 역시 추진을 하셔서 어려움이 예. 없다고 한다면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일단,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역량 강화를 네네. 해서 그 기반이 완전 조금 올라간다 항타에서 네네. 좀 가입하는 걸 준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당부드립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이제 지정되었고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모 사업을 하셔서 또한 공모 사업에 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민간 학위 예, 예.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국립환경대학교와 지금의 현재 예, 예. 이전에 이제 복지대학. 복지대학교였었죠. 예, 예. 협업을 해서 이제 27개의 어떤 예, 예. 사학 몇프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예, 있어서 어떤 차별 없이 어떤 친화적인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 예. 해서 평생학습 교육이 좀 활성화가 되고 네.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까지 간다고 한다면 네. 이제 뭐 아이부터 어른에까지 그 수요에 맞게끔 이제 다양한 그러한 이제 평생학습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져서 우리 평택에 모두가 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센터에다가 당부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언합니다.